여러분 요즘 전세 사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끊임없이 새로운 수법이 나오는 걸까요? 사기꾼들이 똑똑한 걸까요? 법에 허점이 있는 걸까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김지수 변호사님, 일단 이 사기꾼들 수법이 뭔가요? 정말 전세 사기가 이렇게 뭐 몇 가지 유형으로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다양한 유형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사건 진행하면서 본 제일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좀 유형을 한 2가지 정도 이렇게 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최근에도 이제 문제가 정말 많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전세 사기 수법인데 바로 갭 투자 사기 수법이거든요. 무자본으로 이제 세입자한테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뭐 빌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결국에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그런 방법을 보통 갭 투자 사기 수법이라고 해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냐면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데도 갭 투자한 임대인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깡통 전세라고 하죠.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은 그런 깡통 전세에서 이런 갭 투자 사기가 또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임대인이 전환이 되면서 혹은 임대인이 계약을 하면서 세금 체납 사실을 숨겨서 이게 나중에 압류가 돼서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전세 사기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한 사기 수법이 또 있는데요. 보통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이제 주택을 점유해야 되고 쉽게 말하면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빠르게 해둬야 이제 대항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요. 대항력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 점유하고 전입신고한 그 다음 날부터 생기게 돼요. 그에 반해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 같은 경우에는 그 등기가 이루어진 그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만약에 근저당권과 전입신고가 같은 날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후순위가 되는 거죠. 근저당권에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가 대항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런 경우에 순위가 밀려서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아주 전통적인 사기 수법이 계속적으로 아직도 횡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과의 전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 전 딱 이 순간에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뜻이군요. 그럼 대항력과 근저당권의 효력을 동시에 주면 되지 않나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전입신고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전입신고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할 이유가 있을까?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이런 뭐 제도나 법에 맞춰서 사기 범행도 이게 나날이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전에는 없었던 그런 유형도 새로 이제 생겨나는 부분도 많고 법이나 제도 허점을 이용한 사기 수법들도 이제 계속 생겨나고 있는 실정인데 이를 좀 막을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주된 골자로 하는 그런 입법 개정 논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예상치 못했던 법의 허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논의들이 지금처럼 좀 계속 이루어져야 방지가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사기꾼들로부터 내 돈을 지킬 수 있나요? 이게 사실 이제 방어를 최대한 해야 된다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방어를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안타깝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을 알아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게 그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내용인데요. 그 계약 이전부터 해서 계약 과정 내내 반드시 확인하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게 중요해요. 등기부 등본을 실제로 이제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직접 이렇게 확인하는 법을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분이 등기부 등본에 이제 표제부가 있어요. 그 임대차 목적물 주소가 있는데 실제 계약하려는 주소와 같은지 이것부터가 이제 선행이 돼야 되고 갑구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갑구에서는 등기상 소유자랑 계약자가 동일인인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권리 변동 내역,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권리 변동 내역은 이제 특히 을구에 담보권 설정 관련 내용이라든지 뭐 선순위 권리 관계 등을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서 깨끗한 등기부 등본을 여부를 좀 확인을 하고 계약을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특약사항을 활용해서 좀 임대차 계약상에 명확하게 그 내용을 좀 적시를 해두는 게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은 전입신고일 이전에 임대인이 임대 목적물을 타에 매도하거나 담보권을 설정하는 등의 권리 변동을 발생케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인의 동의를 구한다. 이런 특약사항을 넣어놓고 하게 되면 아까 전에 그 전입신고의 효력은, 대항력은 그 다음 날부터 발생을 한다. 그 사이에 있었던 근저당권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문구를 넣어두고, 만약 이를 어길 시 종전 소유자도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를 연대하여 지기로 한다.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전 임대인은 기지급된 임대차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라고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두는 것도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또 이제 다른 하나는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미납 국세 열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요. 아니면 이제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증명원 이런 것들을 임대인한테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예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실제 국세가 체납되어 있는지 여부는 등기부에 안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있는데 이사, 그러니까 점유죠. 그 다음에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이런 거를 빠르게 해두셔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이런 것들을 빠르게 확보를 해두시는 게 일단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고, 또 계약 과정에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그 허그 가입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계속 상담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래야 전세 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아니면 등기부 등본상에 그냥 전세권 설정을 아예 해두시면 조금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네, 변호사님, 이렇게 대비책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도 당하는 치밀한 수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알려주신 대로 최대한 조심해 보겠습니다.